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저녁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비명계 5인방의 한 사람 조응천 의원에게 마치 어떻게 들으면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던 사실이 조응천 의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적으로 온 전화인데 한 일주일 전인가 잠깐 전화가 온 적이 있다. 근데 그 전화를 통해서 왓지롱 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는 말인 셈인데 조 의원은 뉘앙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왜 그렇게 얘기가 많느냐,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막막하다. 다른 사람들과 좀 얘기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간단하게 통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조 의원을 뭔가 회유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뜻을 파악하기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조 의원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을 수도 있겠는데 조 의원이 설명한 뉘앙스는 다소 시비조였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령 상대가 친형이라고 해도 또 친형의 부인 형수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평생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욕설을 퍼붓던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욕설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찌재명 이런 별명을 붙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온 시점은 한 일주일 전쯤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이면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던 그 언저리가 되겠죠.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지난달 30일이었으니까 역사라면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 전쯤이면 선거제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물론 아직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한창 불을 붙었을 때입니다. 또 전당대회 룰과 공천 룰을 개정하는 그러니까 당헌 개정안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그 시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심경이 복잡할 타이밍에 비명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왓지롱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응천 의원은 사실 진작에 이미 자기의 뜻을 밝혀왔죠. 그리고 이 대표가 이재명 당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혹시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스트레스가 막 넘치니까 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조 의원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 의원이 소개한 두 사람의 대화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화에서 이 대표의 심경을 조금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정말로 조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불만인지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조 의원에게 그런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나는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니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 쉽게 말하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공천룰과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죠. 그 이재명 대표가 있는 면전에서 비명계들이 나치당, 독재당 이렇게 비난했지만 이 대표 눈도 깜짝 안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당으로 기반을 공고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전략공천위원장의 사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규백 의원이 과거 정세균계라는 점에서 개파 안배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전략공천위원장은 말 그대로 인재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당내 경쟁자가 없을 때 경설 없이 지역구 공천을 주는 내리꽂는 역할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대표의 최측근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에 정세균계를 임명했다면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민주당도 안규백 의원을 임명하면서 안 의원이 개파가 없어서 임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 꼼수 탕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개파 안배로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은 진작에 정세균계에서 이재명계로 전환한 친명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전 총리 이미 사실상 정계를 떠나가 있죠. 그런 마당에 정세균계가 의미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안규백 의원이 진작에 말을 갈아탔다는 얘기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미 민주당 당내에서는 안 의원을 아무도 정세균계라고 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이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7월 당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었던 안 의원이 느닷없는 사퇴를 했다,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안 의원이 친명계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전당대회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안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당내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안 의원을 개파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당내에서 누가 믿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현욱 의원은 안 위원장은 이미 친명인사로 친명계의 의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꼼수탕평책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양 하지 말아야 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덮으려 하는 꼼수 정치가 이재명 대표의 단합인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나리오를 보면, 그러니까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략공천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다음 수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완벽한 이재명 당으로 가겠다, 이런 시간표를 짜놓았고, 나는 이 시간표대로 갈 테니 조 의원 등에게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런 최후 통첩은 아니었을까, 이런 분석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과 상식이 일요일이죠. 오는 10일 대규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두 세력의 연대 조짐이 있으니까 좀 마음에 걸려서 12조로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비명계 원칙과 상식이 연대를 논의하는 부분 분명히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김부겸, 정세균 등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들과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민주당 원로들이 손을 잡는 것, 이 부분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경우의 수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과 관련해서 또 오늘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이라기에는 그렇고 의미심장한 일이 오늘 또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백현동 한국식품원 용지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후보 시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밝혔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지금 모든 정인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가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말을 조금 바꾸고 나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강규태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한 것은 국정감사장이었고 따라서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언감정법에 따른 처벌만 받으면 되지 선거법으로까지 처벌받을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국회 정언감정법 제9조 3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은, 감정, 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조항에 나오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포함된다. 정인이 자유롭게 정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법정에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뭐 나중에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고 또 법리적인 문제는 나중에 법원에서 정리할 것이지만 이 대표 측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선 부분,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대표 측은 지금까지는 당시 국감장에서 정언했던 것은 실제로 있었던 정부 압박을 이 대표의 기억에 의해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정언들의 정언이 한결같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이 대표가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정언이 모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피하기는 힘들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서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이 같은 전략은 뒤집어 보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정언을 통해서만 그 같은 주장을 했었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제 기억에도 국회 정언 이외에도 TV 토론이나 아니면 각종 기자회견 등에서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이 부분을 이 대표 변호인 측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검찰이 국정감사에서의 정언을 위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뭐 이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전략을 받고 다른 전략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은 정인의 자유로운 정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서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인이 여러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소신껏 발언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위증이나 거짓 답변을 방임하는 것과는 무관한 조항이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앞으로 재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논리 싸움이 김문기 씨는 제외하고 백현동과 관련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감사 이외의 장소에서도 국토부의 협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이 부분은 어떻게 방어할지 이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